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편안함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장세에 대해서 개장 전 브리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의 업종은 2차전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지금 의견은, 저는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거의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에 형성이 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라든지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도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시그널을 갖다 계속 체크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추석 이후부터 또 한 일주일 정도 랠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은 하되 절대 비중을 갖다 확대하거나 또 포트폴리오를 담아가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또 조정이 들어와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담을 준비를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보고 또 뭐를 생각하냐라고 하면 11월 달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는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좋으냐, 2차전지 분야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후에 다시 공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가이던스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3분기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미국의 AMPC 부분이 9월 말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왜? 먼저 오더를 갖다 먼저 선주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4분기 정도에서는 실적이 좀 다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줄기시되, 다만 우리가 새로 신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슈퍼사이클이 돌아온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오면 땡큐 이라고 그쪽을 딱 오히려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숙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조정이 들어왔을 때 안 좋은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업종을 갖다 공략을 하는 거죠. 왜? 미래가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클을 잘 타고 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갖다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앞으로 공략을 할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을 지금은 스터디하면서 다시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 채널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항상 인기 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제가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포스코 퓨처연과 LNF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 가이던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분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4분기는 안 좋다. 그리고 다시 내년도 우리 고정 때쯤 돼서 공략을 해주면 상당히 괜찮을 거다. 이런 일단 이야기를 드렸은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어쨌든 뭐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이 성장을 하고요. 자동차 관련된 자율주행 부분,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할 때 AI 가속기, 자율주행 핵심 부분, FCBJ 부분 있고 MLCC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성장하는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카메라 부분은, 광학 솔루션 부분은 제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 대비해서 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변동폭이 큰 것은 아니긴 하지만, 향후에는 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작동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MLCC하고 FCBGA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패키지 모듈로 넘어간다는 것도 잘 알실 거예요. 거기에도 무조건 뭐가 들어가게 돼서 MLCC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판에는 말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에서 15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MLCC가. 그리고 지금 24V에서 48V까지 그 사이에 있는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들이 가격이 또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조 대 복귀 전망 이런 것도 가이던스가 나와 있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테슬라로부터 또 애플로부터 선주문 받아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삼성전기도 그와 더불어서 생산을 갖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고요. MLCC 부분은 지난번에 90% 가동률까지 공장 가동률이 올라왔고 부산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FC BGA 부분은 베트남 공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대차로부터 또 오더를 받은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무슨 삼성전자 공략하는 것보다 제가 삼성전기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많은 관심을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눌림이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포인트로 우리는 접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야를 갖다 공략을 할 때 한 종목을 가지고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보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뭐 좋은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다른 종목 별로 할 거 없을 때 좀 괜찮은 것들 잡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 공략해주면 또 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항상 보면 이 3쿼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도 3쿼터가 좋을 것이고. 자, 그런데요. 올해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게 쿼터로 쭉 나가는데 4분기만 조금만 여러분들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조금 눌리고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겠죠. 자, 요 점을 우리가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마냥 달리진 않고 그 어떤 사율에도 한 번 정도씩은 조정이 들어오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좋아 팍팍팍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정도 살짝 눌러주는. 그래서 지금 피크점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갖다 우리가 조정이 좀 들어오면 거기선 좀 공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26% 정도 상승을 갖다가 가이던스를 나타나고 있죠. 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또 포인트를 체크해 줘야겠죠. 주가 같은 경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QQ 대비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4분기만 쉬었다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본다. 21동 평균선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반영하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이 들어오는 거 항상 먼저 들어왔다 또 먼저 또 선반영하고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요거죠? 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해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20일로 들어왔잖아요. 자, 3쿼터 중간에 있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20일 라인 정도 수준에서 공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 만약에 쿼터별로 좀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조금 더 아래쪽에 있지 않게 여기 상당히 좀 이격이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20만 원 정도 이하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갖다 좀 기다리면서 체크하면 좋겠다. 일단 22이동 평균선 들어오게 되면 모니터 지정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수급 현황 또 체크해 나가면서 하방 열어두고 공략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나 이 종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냐 이렇게 보지는 않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YOY 또 개념으로 보면 27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는 것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3분기란 얘기죠.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만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플레이를 해 나가게 되면 충분히 기본적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삼성전기가 2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고 25만 원, 6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상승 여력은 약 30%가 있는 것들이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가 지금 13만 원, 15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되는 큰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방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뭐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달려나갈 땐 또 달려나가는 분위기가 잘 형성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해 보면 충분히 더불어서 같이 가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더를 많이 받고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삼성전기는 그와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산업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삼성전기 이퀄 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보시면 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드디어는 한 번 또 보셔야 되고 달리는 종목을 또 올라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자의 숙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놓쳐버리면 아깝긴 한데 아까울 것 같아서 치고 달릴 것 같아서 우리가 섣불리 덤비면 또 나름의 또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적당하게 우리가 그래도 차익물 나오는 때는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타임을 갖다가 노리고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것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동사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들은 AI 서버용 광 트랜시버 방열 패키지 이 부분을 엔비디아 공급망이 편입됐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상승한 건 다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뉴스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해야겠죠? 올라간 거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반 정도 털어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만, 워낙 매출 구매라든지 성장폭이 크게 나타나는 가이던스를 나타나고 있어서 그 정도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은 20일 라인, 이 정도 라인 성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갖다 해주고 계속 드리블 해 나가는 것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주가가 아주 비리비리했던 것들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 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여기에 맨 하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80억 정도에서 690억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가이던스가.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가이던스 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 차트 지금 제가 다음 장에 보여드릴 텐데 그 주가 그 이상으로 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2만 5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보이는 그런 가이던스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이는 내용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사람들이 다 알고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매물도 많지 않아요. 일정하게 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물 나오는 건 그럼 들어오면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뉴스가 있으니까 쭉 11선 타고 움직여가는 건 분명히 맞을 거고요. 우리는 그래도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건 20일 라인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조정하는 것도 작은 조정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면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여기서 매물 나오는 거는 상방 매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 조정으로 가는 매물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눌림 들어오는 게 20일 라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16,500원 이 정도에서 모니터링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가이던스가 25,000원까지 잡혀 있어서 저는 뭐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니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1년치 턴키 계약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또 루빈을 또 생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방열이에요. 열나는 거 막아줘야 되거든. 그것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측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익 IPS,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증설,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HBM 라인으로 다 개조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도 DRAM 수요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증설을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이제 계약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60만 원 찍히는 데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찍히고 있다는 것들 이제 목표가들이 여기 나와 있는 원익 IPS.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램 관련된 부분 증설, 나타난다는, 이 D램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한번 살짝만 보세요. 이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원익 IPS 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오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표현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성장률이 거의 100% 가까이 나타나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2027년도 가이던스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볼 만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뭐, 부품 사가지고, 장비 사가지고 볼 땐 항상 내년도 가이던스까지만 체크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움직이는 사이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종목이 좀 달리고 있어가지고 매수를 잡고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기술적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1쿼터까지 어때요? 이게 적자였잖아요.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3쿼터보다 4쿼터가 훨씬 더 좋은 것들이죠. 왜냐면 정설이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증설 그러면 장비지 뭐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익 IPS 부분에서는 그 선반영에서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영에서 올라간 부분 바로 터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는 이거는 뭐 어차피 있었어요. 어차피 이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일단 터진 자리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조정 들어오면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가 갭을 띄웠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흑자 전환 기조 나온 거는 선반영에서 이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로도 워낙 또 삼성전자 또 증설 효과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럼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털어먹겠죠? 예, 여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포모 현상, 또 뭐, 내러티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올라간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라인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보통 지금 47,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보시면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는 것들이 얼마까지 보면 좋겠어요? 예, 한 65,000원 이 정도 사이를 스펙을 두고 공략을 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나빠서 조정이 들어오겠습니까? 나빠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방이 전환된 것들이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버슈트 된 부분을 살짝 털어주고 또 이런 것들 하면서 건전한 조정 들어오는 것들에서는 건전한 조정 속에서는 뭐합니까? 매수라고 항상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램 증설에는 역시 뭐하다? 예, 원익 IPS를 빼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원익 QNC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이 조정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워낙 또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쿼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미국의 모멘티스죠.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멘티브였나요? 제가 항상 이게 헷갈려요. 발해하다 보면. 그럼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미국에. 그것도 뭐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마냥 하락을 했다, 마냥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목표 주가 대체 시행국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사이 스펙에서 움직인다 생각하고 트레이딩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2026년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꽤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호하다라는 것들 좀 체크해 줄 수 있는데 2025년도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쿼츠 부분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성장 부분이 꽤 크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D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증설도 진행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고 하면 원익PNC가 나쁠 만한 이유도 없겠죠. 그런 부분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뭐 마냥 사냐? 저도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이 종목을 갖다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체크한 날짜가 열정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는 없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좀 폭등을 했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다가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이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기본적 매출 나타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지금은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버블이 생긴 타점 구간이 어디냐라고 보면 전 여기에요. 요 구간, 여기서. 그래서 아마 60일과 22,000원, 그러니까 22,000원부터요, 여러분들, 2만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공략해주는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체크할 겁니다. 누구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냐 안 하냐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 보안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요즘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또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ICDK이고요. 양자 또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 생각해보면 올해는 적자였다가 내년도 흑자 전환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상당히 주가가 낮은 구간에 들어오면 그때는 매수해주고 기다려주면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라수산 INT도 저희가 보안 관련주를 좀 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보안 관련주는 그쪽에서 어떤 이슈라든지 또 정부 발주 이런 부분들이 터졌을 때 좀 이슈가 들어오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양자 컴퓨팅 관련된 보안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양자 관련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ICTK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죠. 뭐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안, 통신주 관련된 부분에서 리포트를 참 열심히 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가장 또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 동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여러분 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 다 좋은 거죠. 뭐 항상 기사 체크해보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요거 이게 제가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 칩마다 이게 복제가 불가능한 칩 구현 이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LG U 플러스라든지 다른 또 기업들에게 또 매출이 또 발생이 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양자 보안 시대에 여기에도 또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특히 여기 보시면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곳에 납품 계약도 임박. 이 뉴스가 터지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미국 노트북 제조사의 보안 직공급 예정 요거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뭐 미국 노트북 제조사가 뭐 애플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저 내용이 좀 가장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매출은 나올 거고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빅테크에 협업을 하면서 흑자 전환 이슈가 딱 터질 때 동사의 주가도 상당히 크게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좋은 건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기업도 인수를 해서 여러 가지 또 종합적인 또 솔루션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가이던스도 나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전 가장 관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뉴스로도 좀 오른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항상 테마성이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눌림자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2026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낮은 점에서만 보유하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다. 원래 이런 종목들은 10,000원짜리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 근처에서 잡아주는 게 좋은데 전저점이 1,460원입니다. 그러니까 1,460원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기 60일 이동평균선하고 220일 라인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저 구간 자리가 적당한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 위치로는 뭐 12,800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체크업을 하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하고요. 최근에 아마 이 저 구간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또 12월을 준비해 나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스윙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항상 달리고 있는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조건 트레이딩이죠. 근데 시장에서 특히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일반인이 아닌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선보유자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나중에 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점 항상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머니케어 뉴스 지금은 이 오늘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은 지금 공략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도 11월 초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공략을 해줘야지 또 우리가
또 농사를 또 잘 또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도 220개 수익 실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목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팅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케어 스쿨회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성공과 투자는 말입니다. 돈 벌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써야지. 그래야지 쓸 줄 아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죠. 생각을 해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공부한 사람이 이기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 컨설턴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채널이든 서로 호흡이 맞는 곳에서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건 무조건 해야 돼요. 단 이상한 데만 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상당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